저희가 어저께 정말 아침에 단독으로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네. 먼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수원정의 이수정 네. 교수가 후보가 패배하고 막말 지존, 성담화의 지존 김준혁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 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매우 네. 이상하더라 하는 거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 조금 더 그래픽화해서 네.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많은 언론들에서 다루고 있고 민주당 네. 내에서도 이 무효표는 네, 정말 어떤 표심이다. 네, 유권자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뭐 깊이 되새기겠다 이런 반응들도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근데 민주당 관계자 익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혁 씨는 사실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사실 좀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이 좀 오해되고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졌다 그런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급할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아리다가 또 되고 나면은 저렇게 근데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데 그 잘못한 건 맞을까? 나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런 태도로 돌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내일 다르고 열흘 후 다르고 금배지 달고 출근하는 5월 31일 이후에 또 달라질 겁니다. 그게 바로 양문석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네. 해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이 양문석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네. 무효표가 이 수원정에서만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하루 더 어제 해봤더니 안산갑도 무효표가 많았어요. 자, 일단 수원정 그 그래픽 만든 거 한번 본 다음에 예, 안 나오나요?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쭉 이게, 읽어주세요. 예,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수원정에서 김준혁, 이수정 표차가 2,377표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무효표가 무려 4,696표입니다. 그러니까 2배나 많은 무효표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무효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수원, 갑, 을, 병, 무 다른 곳은 다 1,400표 정도 나옵니다. 전체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투표의 한 1% 정도는 계산해보니까 무효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원정, 이수정, 김준혁 선거구에서 무효표는 3.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균적인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나오는 무효표의 3배 이상의 무효표가 나와서 저거는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이다. 그리고 저 무효표는 지금 네. 보통이 아닌 게 격차보다 훨씬 많은 무효표이기 때문에 저게 당락을 가르는 무효표가 그렇죠. 아닙니까? 수원 갑의 경우에는 승자와 패자의 표차가 19,000표인데 무효가 1,400 정도란 말이죠. 수원을은 33,000표에 달았는데 1,800표. 네. 즉 저 1,800표가 무효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당락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갑, 을, 병, 무는 다. 그런데 수원 정의 경우에는 저 무효표의 일부가 유효표가 됐다면 저 격차를 상쇄하고도 남고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무효표가 맞습니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왜 도대체 김준혁 지역구에서만 이러냐라고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양문석 지역구도 얘기해 네. 주세요. 양문석 같은 경우에도요. 네. 안산에 갑을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선거구별로 무효표를 세어봤더니 안산 을과 병 다른 지역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1,300표, 1,400표, 1,700표 네.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효표는 정확하게 전체 투표 수의 한 1% 정도가 나오는데 양문석이 출마한 안산 갑은 무효표가 2,300표가 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2,308표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렇게 이제 딴 데보다 좀 많다 뿐이지. 네, 그렇습니다. 수원 병의 이수정, 김준혁. 김준혁 이 네. 후보가 나온 지역에 정말 기이해 보이는 거랑은 양상이 좀 그렇죠. 다른데요. 안산갑은 예. 양문석하고 장성민 표차가 네. 10,000표가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효표도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많다 뿐이지 그렇죠. 이변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수원 정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인데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면 예.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 일단 이 지역구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온 이유를 좀 보려면 먼저 이 지역구에 4개월 전부터 전입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억지로 전입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동원된 전입자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아마 개딸일 확률이 좀 있지 않나? 그런데 개딸들이 막판에 그래도 여성표만 이렇게 하는 정말 머릿속에
정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 이런 사람을 찍을 수는 없어라고 해서 당은 민주당 비례를 찍어주면서 후보는 기권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별 분석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하기에 너무 심한데 한번 제가 들어가만 봤습니다. 해서 이제 수원정 같은 경우에 메탄 1동, 2동, 3동, 4동, 메탄 1, 2, 3, 4동이 있고 그리고 원천동이 있고 그리고 영통 1동, 광교 1동, 광교 2동 이렇게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수정 교수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 그 표차가 아슬아슬하게 예. 다 이겼는데 메탄 3동, 메탄 4동 그리고 영통 1동 이 세 군데서 네. 김준혁 후보가 우세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무효표도 많았지만 이 지역에서 유독 표차가 많이 납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메탄 1동 같은 경우에는 3,100표 대 3,104표예요. 네. 네. 그 지역에서는 동이 4표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메탄 3동이나 메탄 4동은 1,000표 이상 차이가 나요. 1,000표, 메탄 3동은 1,000표 차이 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의심은 하는데 하여튼 동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도 무효표가 많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 무효표가 나는 정말 양준석 너무 저질이라서 양준석이 양문석, 김준혁. 김준혁 너무 저질이라서 찍을 수가 없어라는 결론에서 나온 기권인지 혹은 기술적 결함에 의한 기권인지 뭐 이거는 저는 그 검표 과정에 문제가 크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 정말 이 무효표는 무슨 의미인지 요거는 정말로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네.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문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 작은 편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은 편법. 실수, 작은 편법. 선거 끝났잖아요, 이제. 네,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불법 대출, 사기 대출이라고 비난받는 이 행위를 작은 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어제 무서워라. 무서운 얘기 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 네. 자기에 대해서 아파트 31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그 국회의원 재산 등록할 때는 31억에 사놓고 21억으로 신고한 거 그리고 31억짜리 아파트 살기 위해서 딸 이름으로 네. 11억 원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작은 편법이고 작은 실수인데 그거를 보도한 조선일보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징벌해야 된다. 그 법안을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1호 법안으로 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양문석 어제 당선인이죠. 예. 양문석 당선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쉽게 입에 올렸는데요. 실제로 과연 징벌을 그걸 보도한 언론이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저렇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양문석 씨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양문석 씨의 일단 이 규정 자체가 이렇게 조선일보까지 들어오게 되는 논리 구조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다. 그러니까 즉 3대 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정치검사, 조선일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3대 좀비가 있다. 3대 악마의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양문석 당선인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작거나 크거나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 언론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작은 사람도 이렇게 말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인 사람이 대통령실 일부 검사들 그다음에 조선일보를 3대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려면 당신 머릿속에 있는 3대 악의 축의 근거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네. 자기를 욕하는 사람. 예. 욕했다기보다도 욕이라고 하면 근거가 없지만 비판은 정치인으로 나온 이상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것만 하면서 남을 비판하기만 했고 남을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심지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 공인이 됐다는 건데 공인이 됐다면은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판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악이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자기가 그 이번 당선을 통해서 갖게 된 권력, 입법 권력이잖아요. 그 입법권을 뭘 위해서 쓰겠다고? 자기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 설력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과연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악의 축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길거리에서 흙먼지 먹으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있다고 네.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행위는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분열적인 행위입니까? 지금 이런 식의 분열적인 이런 행위를 국회의원 빠지도 달기 전에 지금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양문석 씨가 앞으로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건씩 양문석 씨의 비리를 캐내려고 정말 노력을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러기에는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지금 고작 당선인 고작이라는 거는 비하가 아니라 지금 아직 국회의원에 아니기 선서하고 때문에. 빠지 예.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어제까지는 고개를 숙이다가 갑자기 자기가 당선됐다고 해서 당선이 된 것은 다 옳은 겁니까? 국민의 선택은 옳습니다만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양문석 씨의 수법인데 현재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직자 재산 등록, 후보자 재산 등록을 축소해서 한 것 때문에 네. 지금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네. 재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은 국회의원 당선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국회 들어가서 이거 꼭 하겠다. 네. 명예 회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거는 작은 실수고 작은 편법에 불과하다. 이걸 중장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오는데 무죄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재산 허위 축소 신고 이걸로 2022년에 대전구청장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자기 세종시의 토지를 대전 중구청장 당선자였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 4억 2천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네네. 4억 2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네. 이걸 4억 2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예. 공시가인 네. 2억 6,7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비슷한 케이스네요. 예. 딱 오히려 비슷한 케이스네. 액수는 양문석이 커요. 액수는 그렇죠. 31억짜리를 네. 21억으로 신고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더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오. 150만 원이면 구청장직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판례가 예. 있어요. 이러니까 더 아각거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안산갑에서 양문석을 선택을 했지만 이거는 안산 상록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거든요. 네네. 이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죠. 이거 지금 대구 수성 그것도 그 있죠. 새마을 금고 측을 사기 기망한 죄 이것도 지금 앞으로 맞습니다.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는 뭐 그때 당시에 뭐 대출 뭐 연끌을 해가지고 하면서 새마을 금고들이 저런 식으로 대출 상품 많이 팔았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예. 손님들이 오면은 이거 못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로 해서 했고 은행 직원이 금고 직원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죄 없었는데 그렇죠. 실제 사기죄가 되는 것 중에 은행 직원이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기죄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자기 건물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보다 이제 보전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서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을 해가지고 저축은에서 72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사기 사건인데 그때 당시
나는 아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다 하자고 해서 나는 한 것뿐이다. 네네. 불법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 불법 대출 다 알면서 알선을 한 거다라는 맞습니다. 주장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업무를 담당한 그 직원이 이걸 알고 있었다. 서류 위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영업을 위해서 한 것뿐이고 실제 죄는 그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다. 네. 사기죄는 그 사람이 지은 거다. 그러니까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잘못이다. 은행에서 알았건 몰랐건. 양문석 씨는 지금 은행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다퉈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징역 3년 나왔어요. 징역 불법 3년. 대출. 예. 액수는 72억 원 네. 불법 대출인데 네.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72억 원 불법 대출 받은 건 징역 3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 집이 있지도 않은 폐업한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수증 발행받고 그거죠. 이랬잖아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단 한 번 제 말 근거 직원이 허락해서 저는 모르고 인감도장만 줬는데 그냥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조직적으로 문서를 저 영수증을 만들고 발행하고 이런 과정에 개입이 된 거잖아요. 네. 혹은 자기가 조국처럼 문서를 일일이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해주세요라고 의지를 밝혀서 어떤 사람이 대행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의 실수, 순간의 선택의 잘못 이거라고 지금 우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의지가 네. 오랫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갖고 지금 작은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양문석 씨는 대통령실 일부 검사 조선일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결국 법원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법원 잘 들어. 네. 내가 당신 지금 3대 악에는 안 넣었어. 안 넣었으니까 지금 잘 알아서 해. 예. 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네요. 그러면 왜 만약에 사방의 협박질이야. 1심에서 뭐 좀 네.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은 네.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 그리고 법원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4대 4대 악의 악의 축이다 이렇게 나오고 좀 있는데 있으면 막 100대 악의 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문석 씨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이 네. 어떤 길에서 뭐 그때도 사실 과연 그 시민운동하면서 길에서 흙바람 맞으면서 먼지 마시면서 과연 했을까?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저 아파트 산 이유가 평생 반포와 이런 쪽에 전세만 전전했다고 하면서 네. 그 반포 전세만 해도 10억짜리 전세인데 과연 시민단체 하시는 분이 부인은 또 뭐 평생 교사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 정도 됐는지 과연 흑바람 시민단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민단체 이제 아니잖아요.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은 아니니까 남을 비판할 때 비판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양문석 특유의 그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소리 지르고 마치 막 어떤 울분을 표출하는 그런 방식의 의정할 그러니까 대화 방식, 연설 방식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릴리와 찌찌님이 한 장관님 안 보이니 이상하고 슬프네요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제가 양문석 당선인 저런 식으로 소리 네. 지르고 아주 상대를 악마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네. 저도 하루에 한 개씩 양문석 악마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볼까 봐요. 징벌적 손해배상 당하면 어떠시려고? 징벌 당하지 뭐. 징벌할 건데. 왜냐하면은 징벌을 하면은 제가 징벌 당하죠. 뭐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 몸으로 떼어는 걸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게 언론을 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치인이나 네.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네. 입틀막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네. 입을 틀어막는 게 꼭 손으로 입을 막는 것만 입틀막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자기의 입법권을 남용해서 징벌하겠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난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이 언론의 입을 막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잔뜩 국회로 들어가 있는데요. 언론 벌벌 이게 칠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언론을 떨게 만들겠다고. 과연 양문석의 저 발언에 벌벌 떨 언론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앞으로 저 의정 활동이 내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